서울 강동구는 그동안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꼽혀왔습니다. 재건축 호재, 다양한 신축 공급, 그리고 송파구와 하남을 잇는 핵심 입지 덕분에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이 지역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멈췄고 대출 규제에 묶인 집주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옆 송파와 하남, 심지어 강남 일부까지도 매수자 실종, 거래 절벽, 그리고 실거래가 하락이라는 공통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에 불타던 강동구의 하락세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강동구에서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가장 크게 하락한 강동구 아파트 탑 7을 정리해드립니다. 단지는 300세대 이상, 직거래 제외,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둔촌주공, 고덕그라시움, 레미안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런 강동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해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천호동에 위치한 레미안 강동 팰리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7월에 준공된 고층 대단지로 45층, 3개 동으로 총 999세대 규모의 대표적인 도시명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36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동역과 초근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춘 덕분에 그간 강동구의 가격 리더 역할을 해왔죠.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다소 멀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 아파트 36평형은 2021년 8월 17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7월 11층이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8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약 15.9%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14억 5천만 원, 중층이 15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9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한때는 서울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기준층 매물이 16억 원까지도 호가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다시 15억 원 이하의 실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가 수준에서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간헐적인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을 조금씩 끌어내리는 양상입니다. 입지가 워낙 뛰어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쉽지 않은 구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단지인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6위는 상일동에 자리한 명일중앙 하이츠 아파트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총 41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는 최고 13층 규모로 22평형부터 30평형까지 중소형 가구가 중심을 이룹니다. 학군 측면에서는 한영중, 한영고와 외고가 가까이 있어 교육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초등학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실거주자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고덕역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주변 도로망과 대중교통 연결성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특히 명일근린공원과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하는 수요층도 일부 존재합니다. 30평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11월에는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지만 2025년 6월에는 10억 1,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은 약 2억 2천만 원, 하락률은 17.9%입니다. 특히 1층 저가 매물이 직거래로 7억 2천만 원에 손바뀜된 사례도 있어 내부적으로 가격 편차가 상당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 중간층은 10억 5천만 원 선이며 전세 시세는 5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9억 원 이상 구간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 단지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시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수 접근 시에는 반드시 급매물 중심으로 판단하고 여유 있는 자금 계획과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5위는 둔촌동에 위치한 현대 3차 아파트입니다.
1988년 6월에 준공된 160세대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단일동, 최고 1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평형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실거주 중심의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중앙보훈병원역과 둔촌동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두 개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주변으로 설린초, 둔촌중, 둔촌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생활 편의시설도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26평형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에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2025년 6월에는 8억 2,9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9.5%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7억 5천만 원, 중층이 7억 9천만 원 정도이며 현재 전세 물건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은 충족했지만 단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근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변의 기존 구축 단지들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낮아진 상태죠. 게다가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신축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외부 호재도 한계가 있고 투자 수요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실거주 수요 위주, 그것도 급매물 중심의 접근이 아니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위는 둔촌동에 위치한 현대 4차 아파트입니다. 1996년 2월에 준공된 단지로 총 2개 동 235세대 규모입니다. 최고 19층까지 있으며 22평형부터 43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분포된 복도식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중앙보훈병원역과 둔촌동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설린초, 둔촌중, 둔촌고 등이 가까워 교육 환경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또한 주변 상업시설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3평형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6월에는 8층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9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19.8%입니다. 기준층이 아닌 저층에서는 7억 2,500만 원 거래도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매물로는 1층이 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현재 없습니다. 이 단지는 과거 인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영향으로 동반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단지 규모가 작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모아타운 사업이나 통합 재개발 구역으로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개발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속히 줄면서 이 단지도 거래 절벽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와의 경쟁에서도 점점 뒤처지는 분위기고 실거주 수요 외에는 특별한 매입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재 저렴해진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철저한 입지 분석과 보수적인 투자 판단이 요구됩니다. 입지를 기준으로 실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위는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된 비교적 신축 아파트입니다. 총 5개 동 46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6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24평형과 34평형 위주이며 암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한강변, 암사생태공원, 광나루 유원지 등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어서 입지적 조건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학군으로는 신남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암사역 북측 상업지역과도 인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 또한 탄탄합니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2022년 4월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2025년 6월에는 7층이 13억 원에 거래되며 3억 4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0.7%입니다. 현재 저층 매물은 13억 8천만 원, 중층은 14억 원 정도이며 전세는 9억 5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24평형의 경우 최근 거래가 전고점을 넘기도 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6월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전체적인 거래 흐름이 급격히 꺾였고 특히 9억 원 이상 구간의 아파트는 수요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단지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는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갭 투자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급매물이 아니고서는 매수가 어려운 분위기이며 시장 전체가 관망세로 전환된 상태에서 무리한 접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관점과 철저한 실거주 중심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위는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 현대 아파트입니다. 2000년 6월에 준공된 대단지로 총 16개 동 2938세대 규모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자랑합니다. 최고 28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평형대는 24평부터 42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실수요층이 두텁습니다. 한강 동부변을 따라 위치해 있고 암사생태공원과 광나루 유원지 등 자연환경도 우수해 여가 생활이 편리한 점도 장점입니다. 교통 여건 또한 좋습니다. 암사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며 올림픽대로 접근성도 뛰어나 출퇴근 수요도 확보하기에 용이합니다. 학군으로는 신남초등학교와 선사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충실합니다. 이 단지 34평형 기준으로 2025년 6월에 16억 원 거래가 있었고 같은 달 3층은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로는 약 23.1%입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저층이 12억 4천만 원, 중층은 13억 원대이며 전세는 6억 5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상승 흐름 속에서 급등했던 단지였지만 6월 27일 정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가격 흐름이 꺾였고 거래량은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9억 원을 넘는 단지들에 대한 대출 제한과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겹치며 수요층 자체가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현재는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상황으로 실거주 수요도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전세가 상승이 정체되면서 갭 투자 수요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자금 부담이 커졌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소 6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입지 조건은 여전히 우수하지만 단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1위는 둔촌동의 대표적인 구축 아파트,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1988년에 준공된 2개 동 196세대 규모의 중소형 단지입니다. 24평형부터 32평형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실거주 중심의 수요가 많은 단지입니다. 위치는 중앙보훈병원역과 둔촌동역 사이로 도보 10분 이내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한 한산초등학교와 가까워 교육 환경도 안정적입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인접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세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 단지의 32평형은 2022년 7월에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후 2025년 7월 12층 매물이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는 24.4%에 이르며 강동구 내 단일 아파트 기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동일 평형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수요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32평형은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 영향으로 잠시 반사 이익을 얻는 듯 했지만 6월 27일 정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 수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소규모 단지 특성상 재건축 추진의 동력도 부족하고 투자 수요 또한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수하지만 신축 아파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우며 재건축 사업성도 불확실한 가운데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 그동안 재건축 기대감과 입지적 강점으로 서울 동남권 부동산을 이끌던 핵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며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죠. 구축 단지부터 최근 입주한 신축 단지까지 브랜드도 입지도 가리지 않고 실거래가 하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매수도 맹목적 기대도 아닙니다. 입지, 상품성, 미래 가치까지 철저히 따져서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급매물 중심의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 반등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락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